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주식시장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이제 요동을 치고 있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시작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 쪽에다가 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슬슬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을 대규모로 때려박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그걸로 돈을 어떻게 벌 거야? 얼마나 돈을 벌어야 돼? 얼마나 돈을 더 때려박아야 돼? 근데 돈을 왜 안 벌리지? 이런 의문들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미국 ISM 지수 좀 꺾이는 모습 나오고 하면서 리세션 가는 거구나 하면서 때려박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조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길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파도를 잘 탄다라고 하면 그건 전혀 문제가 없겠죠. 주식시장에서 파도를 잘 타면 빠질 때 더 지지는 게 아니라 빠질 때 오를 거를 예상하고 사거나 이러한 업앤다운을 내가 잘 탈 수 있으면 그거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죠. 자, 근데 왜 이제 에너지 얘기하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좀 긴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장 관련돼서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도 그렇고요. 최근에 실적 발표한 두 기업들이 AI 쪽에서는 가장 앞선 기업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발표한 실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이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2020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력 사용량은 연간 11테라와트시, 그리고 23년도에는 24테라와트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4테라와트시면 어느 정도야? 라고 하는데 미국 23년도 연간 전력 소비량, 전체 전력 소비량, 생산량 기준 놓고 봤을 때 대략 0.5%가 약간 넘습니다. 감이 없죠?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때문에 늘어난 전력 소비량을 합산하게 되면요, 두 기업이 연간 48테라와트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두 개 기업이 이렇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력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전력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많이 올라갔고, 하지만 AI로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 이슈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된 상황이 지난 1, 2주간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날 거냐라는 거죠.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캐즘 구간에 들어갔다. 캐즘이 뭐야라고 하면은 초기에는 얼리 어댑터들이 빠르게 그거를 취해서 신기하다, 대단하다 하지만 얼리 어댑터들이 모두가 다 산 다음에는 소비가 꺾어지죠. 그 다음에 활성화되고 보편화되면서 다시 이제 큰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지금 캐즘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고요. 물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길게 이 상황을 좀 보자라고 하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전력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전기를 뭘로 생산할 거냐라고 해서 가스 문제까지도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짧게는 15년, 길게는 20, 30년 동안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슈인 거죠. 절대 짧게 끊어서 갈 수 있는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90년대부터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 매 년도마다 어떤 기업이 시총 1위를 차지했는가라고 하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1995년, 96, 97, 요 시기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너럴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90년대에는 제조업의 시대지 않습니까? 제조업의 시대니까 당연히 한때 엄청나게 각광받았죠. 하지만 요즘에 지는 언급하는 사람이 없죠. 존재감도 아예 없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사라져버린 기업이 됐죠. 99년과 2000년도에 노란색이 잠깐 들어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99년과 2000년도에 미국이 시가총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밀레니엄 버그, 2000년 문제가 있었던 거죠. 99년에 00으로 넘어오면서 야 이건 뭔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윈도우 2000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때 잠깐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를 했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 다시 제너럴 일렉트릭이 또다시 시총을 1위를 했습니다. GE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요. 2005년도부터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1위 기업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기업이 엑슨모빌이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대략 한 2011, 12년도까지 이때는 어떤 시기였느냐 하면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원유를 역사적으로도 가장 많이 수입하던 시기였습니다. 한 나라 시가총액 상위 기업은 어떤 기업이 되냐? 뭐 일반적으로는 그 나라에서 제일 경쟁력이 훌륭한 기업이 되거나 또는 그 나라가 가장 부족한 것을 하고 있는 기업이 1위가 되는 거죠.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엑슨모빌이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기가 미국이 가장 많은 원유와 가스를 외부로부터 수입했던 시기입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이 달러를 풀다 보니까 08년 전후로 달러가 역사적 히스토리컬 로우, 달러 인덱스가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엑슨모빌의 경쟁력이 아주 뛰어난가? 그건 아닙니다. 엑슨모빌이나 뭐 아람코나 쉐보론이나 BP나 토탈이나 경쟁력이랄 게 별로 없어요. 누가 더 많은 자원을 생산해내느냐, 확보하느냐, 이게 경쟁력인 거죠. 그러던 엑슨모빌은요, 사라져버렸습니다. 2010년 이후에 사라져버렸고, 그때부터 최근까지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애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2019년도, 2020년도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1등을 하게 됐고, 최근까지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만은 애플이 가장 시총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제일 잘하는 게 이쪽 분야인 거죠. 그럼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는 2000년도부터 2024년 최근까지 중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시총을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건데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이게 까만색으로 툭 튕겨져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게 텐센트입니다. 중국 인터넷 기업이죠. 이때가 왜? 라고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물렀던 시간이 많다 보니까 텐센트 주가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럼 그 전에는 다 뭐였냐? 중국의 에너지 기업은 크게 세 개가 있죠. CNPC, CNOOC 그리고 시노펙 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CNPC는 상장되지 않았고요. 자회사인 페트로차이나가 상장이 됐는데 이거 다 국영 기업입니다. 하나로 봐야 돼요. 근데 페트로차이나와 CNOOC 그리고 시노펙의 시가총액은 합산하게 되면요. 다 1등입니다. 그 중국의 시가총액이 가장 커요. 이 세 개의 기업이. CNPC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2005년과 2012년 정도에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중국은 코로나 이전 시기에 이 에너지 기업들이 시총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다시 이 에너지 기업들이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끝자락에서 텐센트가 좀 빠지고 에너지 기업들이 좀 올라갔죠. 자, 에너지 기업들의 시가총액 1위입니다. 왜 중국은 에너지 기업들의 시가총액 1위일까요? 이런 기업들, 뭐 CNOOC나 시노펙 같은 기업들이 무슨 엄청난 경쟁력이 있을까요? 글로벌리 놓고 봤을 때 전혀 없죠. 에너지 기업은 결국 사이즈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왜 이 에너지 기업들이 1위를 하고 있지? 중국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에너지를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2005년도 이후에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중국도 결국에는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에너지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과 중국을 놓고 보게 되면은 중국의 현재 시가총액 1위는 에너지 기업들이고요. 이거는 20년 전에 미국이 그랬던 것 같은 모습인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셰일 오일, 셰일 가스를 통해서 에너지 문제를 대부분 해결했어요. 자립으로. 근데 중국은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나 원유의 자급률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천연가스는 소비량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급률이 절반 정도 된다고는 하지만 석탄이 압도적으로 3분의 2 정도를 전체 소비량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고, 이거를 가지고 AI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전력 비용을 감안하게 되면 미국과는 경쟁이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거나 중국도 이쪽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앞서 미국의 매 구간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을 보시게 되면은 제조에서 에너지로, 그리고 이제 IT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은 여전히 이제 에너지예요. 넘어가고 싶겠죠. 미국은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일단 뭐 현재 제일 잘하는 기업들이 미국에 다 있고요. 산업용 전력 요금은 중국보다 쌉니다. 영국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싸지요.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제일 많이 LNG를 수출하는 국가이고 또 제일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아직 신재생 분야에 중국처럼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으나 그건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천연가스가 그 어느 나라보다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력 기업들이 주가도 많이 올라갔었던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 이 게임이 여기서 끝날 게임이냐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캐즘 구간이기 때문에 일부 프론티어들이 만들어 놓은 오버밸류된 부분이 꺼질 수는 있겠다. 뭐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AI라고 하는 분야는 뭐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기업들이 압도적인 지위를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들이 향후에 늘어날 전력 소비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도 미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딱히 회의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개인의 견해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 재생산할 필요는, 그럴 의지는 전혀 없고요. 다만 에너지적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AI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돈을 벌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AI를 확산시키고 확대시키고 적용시킬 수 있는 포텐셜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금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당연히 미국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에너지, 풍부한 천연 자원 때문에 더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가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지, 그들 입장에서 그 풍부한 에너지를 가지고 맘만 먹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낙폭을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기회를 잡아가는 바텀 피싱의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